자, 저번에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 가볍게 봤는데 오늘은 비례대표 투표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당별 정책 공약을 알려줄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잠깐 그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비례대표 정당 정보를 찾아보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제일 큰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리스트에 없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통합당이랑 민주당은 요 비례대표 리스트에선 빠지고 대신에 각자 미래한국당이랑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선거용으로 세워놨더라고. 아휴, 지금 이런 상황이야.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공약 소개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공약은커녕 가장 큰 두 정당의 투표지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디는 영상을 만드는 중에 당 이름을 바꾸더니 이제는 뭐? 정당 투표지에서 민주당, 통합당에 빠졌어? 충격이군. 그렇다면 투표지에 있는 정당들 공약부터 소개해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공약은 어디에 있지? 공보물엔 없으니 사이트엔 있겠지? 공약이 없습니다. 우리 영상이 이들 공약보다 빨리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정당들의 본체라고 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이라도 이 영상에서 소개해볼게. 미안, 서문이 길었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정당들의 공약을 알아볼까? 이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 시리즌씨. 이 정당들이 내건 공약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시리즌씨의 삶을 꽤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어.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시리즌씨. 정말 힘들게 대학 문턱을 넘었지만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휴학을 하고 먼저 알바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가 장학금 확대와 모든 국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시작해 전국 국공립대학교에 무상 교육을 공약했어. 거기에 만 20세의 청년에게 무조건 3천만 원을 지급한대. 민중당은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 무상 교육을 하겠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약은 예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등록금 부담 줄어들 날이 과연 올까? 즐거운 대학생활도 잠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겠네요. 뭐 군대도 좋아졌다는데요? 통합당은 현재 현역병 전투력 약화가 우려된데 현역병의 임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설계한다고 공약을 세웠어. 민중당은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모병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대. 정의당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과 징집을 구분해 모집하되 징집된 일반 병사들의 의무 복무는 6개월로 하자고 말했네. 시간이 지나서 취준생이 된 시리즌씨.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취업 준비를 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최근에 시끌시끌했던 사건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번 선거엔 많은 정당들이 부정채용에 관련해서 공약을 내놨어. 민생당은 부정채용 시 합격 취소를, 국민의당은 합격 취소에서 한 발 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의당은 취업,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 학벌 차별하면 처벌하자고 말했어. 통합당은 노동조합 조합원 친인척의 부당채용 금지를 공약으로 세웠고, 힘겹게 첫 회사에 들어간 시리즌씨. 그런데 이런 이 땅의 수많은 시리즌씨를 향해 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세우자고 말했어. 취업도 했으니까 본격적인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시리즌씨. 근데 집을 구해보려는데 와, 어떻게 서울살이를 하라는 건지. 민주당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가구를 10만 호를 공급한대. 좋은 대출 상품도 만들고, 민생당은 공공임대주택을 월 3, 4만 원만 내게 하겠다는 공약을 냈어. 정의당은 월세 사는 1인 가구라면 3년간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냈어. 일 끝나고 집에 온 시리즌씨. 시리즌씨는 요즘 지켜보고 있는 뉴스가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이때까지 방치된 것도 너무 화가 나고 가해자들이 엄중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부분 정당들도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약을 냈어.
그리고 이들은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또 이들은 현재 강간죄를 폭행, 협박 등의 물리적인 위협 유무로 판단할 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자고 말했어. 모두가 뒷박했던 범죄였던 만큼 비슷한 공약들이 보였는데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정의당에서는 좀 더 폭넓은 젠더 공약들을 볼 수 있었는데 성매매 처벌 강화부터 여성폭력 기본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이야기하고 있어. 민주당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 판매 및 소지 등록을 언급한 부분이 다른 당과 구별되었는데, 다른 정당들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제정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검토라고 말했네. 국민의당은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공약이 눈에 띄네. 통합당은 강간죄, 가정폭력, 성착취 근절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어. 시리진 씨가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는 사실 환경이야.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여러 당들도 그린 뉴딜이라는 공약을 언급하고 있어. 그린 뉴딜은 녹색당은 이게 1호 공약이기도 했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을 한번 볼까?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어때? 생각보다 공약들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져? 열심히 설명한다고는 했는데 왜 이렇게 공약들을 들춰봤냐고? 그래야 각 정당이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계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야. 이쪽은 주요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 청년 신혼부부 정책들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잡고 있다는 뜻이겠지? 얘네는 검찰개혁 지지층만 파겠다는 것 같고, 이쪽은 여당의 반대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나봐. 그리고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줄이겠다고 하네. 대기업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는 듯. 근데 이 두 당은 유권자인 우리가 정당 투표 때 표를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 공약들은 진짜 공약이 되는 건가? 이 공약 안 지켜지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야? 이 밖에도 다양한 당들이 있는데 노동자를 중점으로 대변하는 당들이 있어. 특히 민중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랜차이즈 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큰 비중을 뒀어. 여기는 기후위기 최적화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있고,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생당은 다른 당과 달리 5.18 민주화 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호남 지역을 노린 것 같지? 청년을 콕 집어 대변하겠다는 신생 정당들도 보이고, 공약을 뜯어보니 은근 통합당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국민의당도 있고, 박근혜 지지층을 소환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 우여곡절 끝에 말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지만 그래도 선택지는 다양하게 늘어난 것 같아. 나를 잘 대변해줄 정당이 어딘지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하길 바래. 정치판이 그렇지 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삶을 바꾸려면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가능한 거잖아. 이번에 첫 선거를 치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멋진 투표의 경험을 누리고 오길 바래. 본 투표까지 단 마스크 잘 끼고 신분증 잘 챙기고 우리 투표장에서 보자.